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랑 나은이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말 못한 거라니? 순간 식사를 하던 엄마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제게 시선을 고정시켰는데요. 두 사람이 놀라지 않게 말을 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진우 씨가 땡땡 기업 아들이야. 남자친구가 사장 아들이라는 말을 하던 순간 동생이 배를 움켜잡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 오빠가 땡땡 기업 사장 아들이라니? 웬만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지. 진우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혹시 언니한테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영주한테 듣기로는 그 회사가 중소기업이긴 해도 엄청 탄탄하다고 들었거든. 그럼 돈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런 회사 사장 아들이 그렇게 꼬질꼬질하게 하고 다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진우 오빠가 얌전한 새님인 줄 알았더니 거짓말이나 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네. 언니, 당장 진우 오빠랑 헤어져. 어디 사기칠 게 없어서 그런 사기를 칠 생각을 해. 동생이 잔뜩 흥분하여 안면 근육이 실룩대고 있었는데요. 그런 동생이 충분히 이해가 됐기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진우 씨, 그 회사 사장 아들이 맞아. 그런 사장 아들이 언니랑 사귈 리가 없잖아. 동생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외치다가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정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회사 사장 아들이라고 하면 집도 부자고 하니까 좋은 조건 여자들도 많을 텐데 굳이 언니처럼 돈 없는 사람을 만날 리가 있겠냐 그런 말인 거지.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그 회사가 우리 회사 원청회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만났다고 했고 말이야. 물론 처음에는 사장 아들이라고 밝히질 않아서 몰랐어. 에이, 말도 안 돼. 난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은데? 안 되겠다. 영주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됐어. 사실이니까 확인할 필요 없어. 제가 당황하여 동생을 말렸는데요. 엄마는 오히려 동생 편을 들었습니다. 나도 조금 이상하니까 네가 좀 물어봐봐. 나은이 말대로 진우가 사장 아들이라는 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 엄마까지 진우 씨를 의심하는 거야? 진우가 그런 부잣집 아들이라는데 내가 지금 의심을 안 하게 생겼어. 이상한 건 확인해봐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해보게 그냥 냅둬. 전화해보면 진실이 밝혀질 텐데 뭘 걱정하고 그래. 굳이 엄마 내가 확인해보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영주한테 바로 물어볼게. 동생이 즉시 친구 영주와 통화를 했는데요. 한 20분쯤이 지나고 난 뒤 전화를 끊고 다시 식탁으로 와서 앉았어요. 나은아, 영주가 뭐라고 했어? 진우가 사장 아들이 맞대? 그게 그 사장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 것도 맞고 그 사장 아들이 진우라는 이름인 것도 맞아. 거봐, 내가 맞다고 했잖아. 진우 씨가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근데 사장 아들이 언니를 좋아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 네 언니 얼굴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긴 하지 뭐. 예전부터 여기저기서 중매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하긴 언니가 엄마 아빠 유전자 중에 좋은 것만 물려받긴 했지. 우리 언니지만 진짜 예쁘긴 해.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언니 진우 오빠네 어머니 만나본 적 있어? 갑자기 동생이 화제를 전환했는데요. 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쯤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 그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네? 그렇지. 근데 그건 왜 물어? 영주가 하는 말이 그 회사 사장님 진짜 장난 아니래. 장난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별명이 여자 저승사자래. 뭐? 여자 저승사자?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가 놀라서 대묻자 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저승사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당연히 섬뜩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이래. 평소에 직원들한테 농담 한 번을 한 적이 없고 거진 완벽주의자 성향이라 뭔가 실수를 하면 바로 불효령이 떨어진대.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그 회사에 다닌다는 것도 한참 뒤에 알았다고 하더라고. 사장 아들인데 숨길 필요가 뭐가 있다고 그래? 사장 아들인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그럴까봐 철저히 숨겼다는데 영주 말로는 진우라는 사람이 아들이 맞긴 하대. 근데 아들인데도 실수를 하면 엄청 무섭게 화를 낸대. 그 사장이 그 시절에 서울대를 나왔다는데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라서 남자 임원들도 아주 깍듯이 모신다고 하더라고. 진우 오빠는 성격이 조용하고 유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진우 오빠네 엄마라고 하니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혹시 영주가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래? 진짜로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래? 어마무시하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있겠어? 난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다. 동생이 몸을 부르르 떨며 고개를 내젓고 있자 엄마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진 채 입을 뗐습니다. 가은아, 너 진짜 괜찮겠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자리가 힘들게 하면 결혼 생활이 평탄할 수가 없는 거야. 처음에는 둘이 좋다고 결혼을 해도 나중에는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더라니까. 거기다 니들 둘이 결혼하면 그 사장이랑 내가 사돈지간이 되는 건데 서울대 나온 사돈이라면 나도 좀 불편하고 그렇지. 그럼 그런 이유로 진우 씨랑 헤어지란 말이야? 꼭 헤어지라는 건 아니고 다음 달에 인사 간다고 했잖니. 혹시나 그날 가서 잘 확인해보고 정말로 저승사자처럼 무서운 사람이라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맞아. 우리 집은 니들 아빠도 없는 데다가 서울대까지 나왔다는데 이래저래 얼마나 무시하겠어. 거기다 내 다리도 이 모양이라 너를 더 무시할까봐 걱정도 되고 말이야. 엄마가 몹시 슬픈 표정을 지었는데요. 사실 아주 오래전 교통사고가 나서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셨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절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건만 봐서는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계신 듯해 보였습니다. 거기다 내가 볼 때는 가서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것 같은데 괜시레 갔다가 상처만 받고 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래. 엄마, 그 문제는 진우 씨랑 잘 상의해 볼게. 근데 그동안 진우 씨랑 몇 번 밥도 먹고 해서 엄마 상황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내색 전혀 없었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로 문제 삼는다면 내가 먼저 결혼 엎어버릴 거니까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엄마, 언니 말이 맞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걸로 기죽을 우리가 아니잖아. 무슨 문제 있으면 언니가 잘 해결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언니 믿어. 갑자기 심경에 변화가 온 것인지 동생이 제 편을 들어줬기에 제가 동생에게 눈짓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는데요. 사실 남자친구 입에서 땡땡 기업 사장 아들이라는 말이 터져나오던 순간 저도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말을 꺼냈거든요. 가은아, 사실 그동안 우리 엄마가 무슨 일 하시는지 말한 적 없잖아. 그냥 회사 다니시는 거 아니야? 회사를 다니시는 건 맞는데 사실은 회사의 사장님이셔. 사장님? 그러니까 어머님이 회사 사장님이시라고? 회사 사장님이셔. 우와, 진짜 멋지다. 제가 경의에 찬 눈으로 남자친구를 바라봤는데요. 남자친구도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랬기에 홀로 회사를 운영하신다는 말에 존경심마저 들었기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마구마구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었기에 그저 감탄만 하고 있었는데 남친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그리고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바로 우리 엄마셔. 뭐? 그러니까 땡땡기업 사장님이 진우 씨네 어머님이시란 말이야? 말도 안 돼. 지금 장난하는 거지? 정말이야. 사실 내가 아들인 걸 직원들한테 밝히길 꺼려 하셔서 한동안 그냥 직원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말할 기회를 놓쳤어.
그럼 진짜로 땡땡기업 사장님이 진우 씨 어머님이란 말이야? 우리 사장님한테 얼핏 들었는데 엄청난 분이시라고 했거든. 그렇지. 엄청난 분이 맞긴 하지. 아무튼 그러니까 미리 알고는 있어. 근데 그런 얘기는 미리 해줬어야 하는 게 아닐까? 제가 걱정스레 남친을 바라봤는데요. 남친이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안 했던 것뿐이야. 내가 가은이 너를 좋아했던 이유도 그거였고 말이야. 그거라니? 사실 여기저기서 소개해줘서 소개팅 자리에 꽤 많이 나갔었거든? 근데 나갈 때마다 100이면 100 모든 여자들이 뭘 물어봤는 줄 알아? 뭘 물었는데? 연봉은 얼마냐? 차는 뭐 타고 다니냐?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냐? 혹시 결혼하게 되면 집에서 도움은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었거든. 한마디로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럼 내가 그런 걸 유일하게 물었던 사람이라는 거네? 그렇지. 그때 우리 둘이 커피 마신 적 있잖아. 근데 가은이 네가 어떤 사람이 책 읽고 있는 거 보면서 나도 추리소설을 좋아하는데 그랬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혹시 무슨 책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말이야. 그때 얼마나 신선했는지 몰라.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인지 남친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때 진우 씨도 추리소설 좋아한다고 했던 거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니야. 좋아하긴 하는데 네가 말한 작가 소설은 읽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 읽었다니까. 진짜 그랬단 말이야? 제 말에 남친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남친은 제가 다른 여자들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남친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남친 연봉이 얼마인지 묻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보다 조금 더 받겠지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거기다 그동안 남친은 참 검소하고 수수한 모습으로 다녔기에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그렇게 그날 남자친구 집안에 대해 말을 했고 한동안 엄마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남자친구 어머니께 인사를 갔는데요. 첫 대면을 하자마자 남자친구 어머니 별명이 왜 여자 저승사자인지 단박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래 위로 검정색 정장 같은 것을 입고 계셨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친 어머니는 유난히도 검정색 옷을 자주 입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검정색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문 경영인 모습으로 비춰졌으니까요. 제가 잔뜩 긴장한 채 눈치만 보고 있자 남친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집으로 초대해봐야 불편할 것 같아서 여기로 초대했는데 괜찮죠? 아, 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진우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음식을 잘 못해서 이게 나을 겁니다. 어머님, 말씀 낮추셔도 됩니다. 제 말에 남친 어머니가 뚫어져라 저를 바라봤기에 순간 제가 침을 꼴깍 삼킨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남친 어머니 말투와 눈빛 자체에서 냉기가 흘러넘치고 있었거든요. 결국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기에 그냥 입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친 어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기저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해줘서 우리 진우가 소개팅 자리에 몇 번 나갔는데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은 씨한테는 한눈에 반했다며 결혼하고 싶다고 하길래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근데 난 우리 진우가 인물을 보는 줄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네요. 어머님이 싸늘한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요. 순간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인지 말뜻을 선뜻 이해하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채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어머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가은 씨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농담을 이해 못하네요. 네? 농담이요? 그래요. 방금 농담한 건데 너무 긴장하는 것 같네. 암튼 우리 진우가 인물을 본다는 건 확실해진 건데 아무래도 예쁜 얼굴이 낫긴 하니까 난 별로 상관 안 해요.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진우가 결혼하는 건데 진우 마음에 드는 게 맞는 거잖아. 아, 네, 어머님. 근데 나는 딱 한 가지 약속을 받아야겠어. 우선 살면서 절대 바람을 피우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거야. 만약 그랬다가는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될 거야. 물론 이건 진우한테도 마찬가지야. 한마디로 사는 내내 절대로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결혼 생각 접도록 해. 물론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몰래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건 절대로 용납 못하니까. 내 말 알아들었어요? 약속 못 지킬 것 같으면 지금 말하고. 아닙니다. 살면서 제가 바람을 피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럼 그건 됐고,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면 가은 씨랑 내가 가족이 되는 거잖아. 아, 네. 그럼 가족 간에도 의리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배신하면 난 절대 용납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장 최악의 인간이 뒤통수 치면서 배신하는 거더라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니까 내가 마음에 들던 그렇지 않던 서로 배신은 하지 말자고. 내 말 이해했어? 엄마, 그래서 내가 가은이한테 반한 거라고 했잖아요. 가은이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거야 지금 네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난 직접 내 귀로 들어야겠으니까 대답해봐라. 절대 배신하는 일이 없이 가족 간에도 의리를 지킬 수 있겠어? 어머님이 어찌나 무서운 눈빛으로 묻고 있던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을 했는데요. 그날 어머님은 배신이라는 말에 잔뜩 힘을 주어 몇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내내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어머님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혼수도 굳이 해올 필요 없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결국 며칠 뒤 남친을 만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진우씨, 어머님이 유독 배신이라는 말에 힘을 줘서 말씀하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 그게 아무래도 전에 가족들한테 세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충격이 엄청 크셨던 것 같아. 가족이라고는 어머님이랑 진우씨만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친척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친가 가족들이랑은 영 끊고 산다고 했잖아. 바로 그거야. 우리가 친가 가족들이랑 왜 연을 끊고 살았겠어. 그럼 친가 가족들이 어머님을 배신했단 말이야? 말도 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아버지 사업을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운영하겠다고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 어머님이랑 진우씨가 있는데 그게 가능해? 그때는 내가 고등학생이기도 했고 엄마는 아빠 일을 돕긴 했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거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회사 임원들을 꾸려내서 회사를 차지할 생각을 했던 거지. 한마디로 아버지 회사가 꽤 잘 되는 걸 알고 있었다 보니까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야. 갑작스레 그런 일이 생겼으면 도움을 주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암튼 그때 두 사람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임원들 꼬드기고 난리도 아니었어. 임원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여자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둘씩 두 사람에게 붙어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안달이 났었고 말이야. 그럼 그 와중에 회사를 어떻게 지켜낸 거야?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가 참 대단했던 것이 임원 중에도 간신배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고 회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임원들이 있었거든. 엄마는 그 사람들을 정확히 걸러내셨어.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셨던 거구나. 맞아. 그분들을 찾아가서 회사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셨어. 물론 그중에는 아버지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지금의 부사장님도 계셨고 말이야. 부사장님이 엄마 편에서 엄청 도움을 주셔서 가능했어. 그 부사장님이란 분 나도 몇 번 뵌 적이 있었어. 우리 회사에도 가끔 오셨거든. 근데 엄청 젠틀하시고 좋은 분 같았어. 맞아. 그분이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 그러다 보니 부사장님 사모님과도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어. 외가 가족들 빼놓고는 유일하게 엄마가 믿는 그런 분들이야. 그래서 그날 배신이라는 말을 강조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말투랑 표정이 차갑긴 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거든. 그날 보니 가은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셨어. 어머님이 나를? 사실 엄마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가은이 너랑 사귄다고 했을 때 엄마가 부사장님을 통해 너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해서 우리 부사장님이 가은이 너네 사장님한테 너에 대해서 물어봤던 모양인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네 칭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우리 사장님이 내 칭찬을 하셨단 말이야? 회사에 일이 터졌을 때도 혼자 새벽까지 남아서 처리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전에 어떤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했을 때도 가은이 네가 사장님과의 의리 때문에 남겠다고 했었다며. 남친 말에 어리둥절해져 있었는데요. 사실 남친 말처럼 사장님에게 의리가 남다르긴 했었던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 소개로 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회사 사장님은 좋은 분으로 일하는 내내 제게 공부를 더 해보라며 야간대학 다닐 것을 권유하셨고, 저는 사장님이 하라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야간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던 동안 사장님이 많은 편의를 봐주기도 했고 첫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랬으니 제 입장에서는 사장님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친 말을 듣다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던 건 맞는데 그때 회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 그런 상황에 도와주신 사장님을 나몰라라고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물론 우리 엄마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했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의 그런 점이 엄마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 가은이 너네 사장님이 우리 부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나 칭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만둔 직원들도 많은데 너는 새벽까지 남아서 고군 분투했다고 하면서 말이야. 회사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였어. 내가 보기엔 사장님이 조금 미화를 시키신 것 같아. 진과 가족들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했잖아. 가족들도 배신하는 판국에 남이 그러기 쉽지 않은 거야. 암튼 엄마는 너를 마음에 들어 하셔. 빨리 결혼 서두르라고 하셨거든. 참, 말 나온 김에 상견례도 빨리 하시자고 하니까 어머니께 말씀드려놔. 남친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남친 집에 비해 많이 부족해서 결혼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그 와중에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돕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덕분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상견례도 했는데요. 상견례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친 어머니가 엄마에게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사부인, 저도 혼자 자식을 키워봐서 잘 알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 키우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사부인은 둘씩이나 이렇게 잘 키우셨으니 참 훌륭한 어머니이십니다. 이런 과찬의 말씀을 들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대답을 했는데요. 평소에는 얼음장같이 차갑기만 하던 어머님이셨지만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던 것인지 엄마에게는 세상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 상견례를 하고 돌아온 엄마가 안심이 된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이 서울대까지 나왔다고 하길래 무시하고 그러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사람이 참 괜찮네. 근데 당당한 모습이 진짜 멋지더라. 그치? 진짜 대단한 분이셔. 아까도 사돈이 내 손을 잡으면서 그런 말을 해주시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잖니. 아주 좋은 분이라서 안심이야. 엄마가 몇 번이나 칭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들을 만나러 갔던 엄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속이 후련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오늘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 주고 온다고 했잖니. 근데 청첩장 돌리면서 허접한 곳에서 밥을 사주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깔끔하게 음식 잘하는 한정식집으로 불렀거든. 친구라고 해봐야 6명이니까 괜찮을까 싶었거든. 엄마, 설마 그 오키 아줌마도 부른 건 아니겠지? 제가 도끼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평소 오키 아줌마는 집안이 잘 산다며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곤 했거든요. 오키 아줌마네 남편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지내고 계셨고 사이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키 아줌마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엄마가 침울해진 채 한동안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제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묻자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게 당연히 내가 부르진 않았지. 근데 소문이라는 게 삽시간에 퍼지기 마련이잖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와 있더라니까. 암튼 그 아줌마는 진짜 염치도 없네. 부르지도 않았는데 거기 어떻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 오키가 그런 거 따지는 성격이 아니잖아. 걔는 그냥 남을 까내리는 게 취미인 사람이잖아. 오늘도 내가 청첩장을 돌리자마자 오키가 자랑을 했다더라 그 말이야. 엄마 말에 의하면 엄마가 청첩장을 돌리자마자 오키 아줌마가 비웃듯 말을 했다네요. 이 사돈도 말이야. 수준이 맞아야 말이 통하기 마련이거든. 우리는 사돈 두 분이랑 대학도 비슷한 대학을 나와서 말도 잘 통하고 그러잖아. 근데 현숙이 너는 사돈이 서울대 나왔다며. 거기다 사돈이 운영하는 회사가 중견기업 버금가는 그런 회사라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네 주제에 서울대 나온 그런 사람이랑 말이나 통하겠어? 거기다 네 딸 가은이도 야간대학을 겨우 나왔는데 그쪽에서 결혼을 허락한 거 자체가 뭔가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렇잖아. 누가 봐도 니네 쪽이 기우는데 그런 부잣집에서 결혼을 허락한 게 이상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그 액땜 그런 것 때문에 가은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인 거지. 뭐? 액땜이라니?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난 그저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부잣집에서 아들 명이 짧으면 액땜용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명을 이어붙이기도 했다더라고. 물론 나도 그냥 들은 얘기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 그 말이야. 그게 아니면 그 집 아들이 가은이 얼굴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우선 결혼시키고 갖은 시집살이 시켜서 내쫓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가은이가 그런 집안과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봐도 그것밖에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더라니까. 가은이가 우리 딸처럼 학벌이 좋기를 하니 직업이 좋기를 하니 이건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오키 아줌마가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었다는데 결국 엄마가 일침을 가했다네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본데 우리 사부인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셔. 상견례 날 뵙고 너무 멋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너를 보고 내가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 나를 보고 깨달은 게 있다니? 혹시 부럽다는 말인 거야? 아니, 전혀 부럽지도 않고 그동안 친구 중에서는 네가 나름 제일 잘 살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다들 너처럼 싸가지가 없고 사람을 하대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말이야, 진짜 찐 부자들은 참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더라. 우리 사부인 보면서 저런 게 품격이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 걱정할 필요 없고 앞으로 너나 정신 차리고 살아. 니네 남편도 대기업 임원을 하고 있지만 퇴직하면 동네 아저씨면서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 거기다 니네 딸이랑 사이도 그래봐야 월급쟁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넌 앞으로 우리 사부인처럼 겸손과 품이라는 걸 좀 배워야겠다. 내가 우리 사부인께 인성교육 좀 시켜달라고 부탁 좀 드려볼까? 너같이 하찮은 게 감히 나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오키 아줌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데요. 그 순간 누군가 엄마를 불렀다네요. 아니 사부인 아니십니까? 세상에나 사부인이 여긴 어떡해? 우리 직원들이랑 식사 좀 하러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지고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남친 어머니가 엄마 손까지 덥석 잡으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네요. 그리고는 직원들에게 엄마를 인사까지 시켰다는데요. 직원들이 하나같이 큰 목소리로 인사를 했답니다. 그 모습에 엄마 친구들이 어리둥절해진 채 앉아 있었다는데 예비 시어머님이 오키 아줌마를 보면서
일침을 가했다네요. 제가 들으려고 들었던 건 아닙니다만 사부인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친구는 조금 가려서 만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부인님 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주제 넘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말씀처럼 그동안 끊어내질 못한 제 잘못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사부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예비 시어머님이 허리 숙여 엄마와 친구분들에게 인사를 하자 뒤에 서 있던 직원들도 따라서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답니다. 그 바람에 오케 아줌마가 씩씩대며 나가버렸고 다른 엄마 친구분들은 다들 통쾌하다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네요.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던 엄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사부인께 너무 죄송해서 어쩐다니. 나오면서 보니까 사부인이 우리 밥값을 전부 계산했지 뭐야. 어머님이 밥값까지 계산을 하셨단 말이야? 그랬더라니까. 그러니 내가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연락처 좀 알려줘봐. 엄마 말에 제가 예비 시어머님 연락처를 드렸고 두 분이서 한참 동안이나 통화를 하셨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은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딱 보니 사부인이 내 길을 살려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역시나 사업하는 분이라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암튼 오늘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 네가 오키 표정을 못 봐서 그렇지 진짜 통쾌했다니까. 엄마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시어머님이 저도 회사 일을 배우라고 하셨기에 열심히 일을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님은 전 회사 사장님이 저를 챙겨주셨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우수거래처로 대우를 해주고 계신답니다. 며칠 전 엄마 생신을 맞이해서 시어머님까지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요. 시어머님과 엄마가 와인을 잔뜩 마신 상태로 대화를 하다가 배까지 움켜잡으며 깔깔 소리내어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그런 시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